지방의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는 50대 후반 여성 박 씨. 가르치는 일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가 어렵게 아이를 가지면서 할머니가 됐는데 그 기쁨도 잠시, 곧 태어날 손주를 봐달라며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한 겁니다. 어머니가 일해서 버는 만큼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계시지 않아서 내심 걱정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단호하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아들 내외가 너무나 괘씸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진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사연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곧 태어날 손주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고민에 빠진 50대 후반의 여성. 네, 박 씨입니다. 50대 후반 여성이고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이 분야를 전공해서 평생 이 분야에 몸을 담아왔고요.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자부심 또 열정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중간중간 사정 생겨서 잠깐 쉴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단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박 씨의 남편은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박 씨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5년 전에 결혼을 했고 둘째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그 연세까지 현역으로 뛰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뭐 친구 박 씨의 친구들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여행 다니니까 좋아, 쉬니까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 박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고 또 내가 내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내가 돈을 버니까 남편한테도 당당하고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자존감도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다 이제 학교에서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그 밝은 에너지도 좋고 영감을 주고받는 것도 좋고 하여튼 이 박 씨는 본인의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한 지 꽤 된 아들 내외한테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네, 둘 다 이제 30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지인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5년이 흘렀는데 사실 그냥 애가 없어서 딩크족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뭐 인공수정도 했다가 안 되니까 시험관까지 몇 번 시도했다가 결국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물류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느라 원래 밤낮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애까지 생겼잖아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중이고요. 며느리는 간호사긴 한데 상근직으로 직장인하고 같은 스케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집에는 큰 경사가 생긴 거죠. 손주 본다는데 당연히 우리 팀장님도 손주 딱 보실 거라는 얘기 들었을 때 기쁘셨죠? 당연하죠. 이 내용은 뭐냐면 본인들 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이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겠습니까?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아들 내외가 갑자기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쟤들이 왜 그러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것도 사갖고 오고 평소에 안 사와가지고, 사오더니 맛있는 거 사오면서 어머니 네. 드시라고 이렇게 친절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머니 건강 생각하시라면서 건강식품도 배달시켜주고 그런데 평소에는 저랬으면 이해가지만 평소에 안 그랬어요. 갑자기 저렇게 하니까 쟤들이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할까라고 궁금하기도 이해했었는데 며칠 뒤에 궁금증이 풀렸던 겁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소장님? 네, 임신 8개월쯤에 되는데 주말로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갑자기 아들이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희 장인 장모도 다 안 계시는 거 알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아이를 좀 낳는데 어머니가 좀 우리 아이 좀 봐주실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씨께서는 지금 시간 강사시잖아요. 얼마나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나 지금 수업도 꽉 차 있고 공부 수업 준비도 해야 되니까 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이 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일 이제 올해도 하셨고 이제 그만두셔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시간 강사쯤은 언제라도 하실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강사로 버시는 돈 그거 용돈으로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 아들놈 입에서 나올 소리가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거는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거는 어머님의 자존심을 확 그러니까. 긁어댄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지금 임신한 상황이니까
세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맞아.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맨 처음에 너네 둘 다 육아휴직 쓰면 되지 않겠니? 그렇죠. 그 아들이 아유 안 돼. 육아휴직 쓰면 나중에 복직해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육아휴직 못 써요. 옆에 있는 며느리는 제가 아까 상근직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직하게 되면 육아휴직하고 복직하면 상근직으로 복직이 되는 게 아니라 3교직으로 복직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이 퇴사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쉬는 기간을 짧게 가지면서 나는 상근직을 유지하겠다. 아, 그러니까 3교대로 가면은 또 막 그렇죠. 막 새벽 새벽에도 근무도 일해야 해야 되고 막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차 아이를 돌볼 때도 편하게 초반에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어머님이 좀 봐달래라. 어머님이 무슨 강의하고 이런 거 별로 안중에도 없네요. 자, 이렇게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자,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시어머니, 우리 박상희 소장님. 자, 어렵게 갖게 된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 며느리, 우리 이자연 기자, 아직 미혼이지만.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니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아가야 나한테 용돈 주지 말고 그걸로 시터를 구하는 게 어떻겠니? 아,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희 정말 어렵게 가진 애라는 거. 저 임신하고 8개월 동안 고민 많이 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우리 소중한 애기 남의 손에는 절대 못 맡기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너희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너희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근처로 이사 가려고요. 저희가 최대한 어머님께 다 맞출게요. 사실 제 직업이 비전도 있고 지금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어머님. 정말 딱 3년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너 진짜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 그럼 내일에는 비전이 없니? 너만 비전이 있니? 그리고 3년이 3년으로 끝날지 4년으로 끝날지 5년까지 갈지 너희가 또 둘째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난 너무 힘들어. 너무 못해. 정말 싫어. 못하겠다 이게.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친엄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겠다면서요. 무슨 엄마가 이래요? 저 서운해요, 진짜. 아, 예. 아우. 아, 이자연 너무 꼴보기 싫다고. 예, 지금 채팅창에. 그러네요. 난리가 났겠네요. 예. 아유, 아, 정말. 백 변호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분도 뿔이 났어요. 어.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자식의 자식까지 키워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가 어머니가 뭐 시간 강사하는 거 그만두고 말고 그것까지 다 자식들이 그냥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요구하는 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부모 일을 관둬라 어째라 할 권한까지 너네들한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며느리는 펑펑 울고 아들 얼굴이 시뻘개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아들 하는 소리가 아니 같은 여자 입장에서 며느리 좀 이해하고 품어주면 좋지 않냐. 허허. 친정 엄마도 없이 산후조리 해야 해서 가뜩이나 쓸쓸히 하는데 난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야. 하면서 오히려 서운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놈이 왼수네, 소장님. 그러니까 저 막 너무 감정이입돼가지고 네, 이 엄마가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오는데 얼마나 힘드셨는데 아들은 이 엄마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생각만 해서 이렇게 사실은 손주 봐주시면서 손주병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막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러고 사실 우울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련하면 손주가 오면 너무 반갑고 집에 가면 더 반갑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엄마 입장에서 또 애들이 뭐 아기 맡길 곳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짠하기도 하고 너무 막 안쓰럽기도 하니까 애를 맡아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 너무 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맡길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일은 진짜 아닙니다. 자, 팀장님. 팀장님 아드님도 경찰, 며느님도 경찰. 그 손주 어떻게 하셨어요? 걔들은 산후조리가 끝난 뒤에 어. 잠깐 베이비시타를 쓰고 며느리가 어. 저 이 업무를 좀 바꿨어요. 어.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어. 좀 크니까는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어. 자기가 또 데려오고 어. 편하죠. 왜냐하면 본인 애들은 본인이 키워라. 이게 이제 소신인데 물론 가끔 도와줄 때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보여주시죠. 자, 일 그만두고 애 좀 봐달라는 아들 부부 괘씸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십니다. 자, 일단 소장님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아, 네. 뭐 저는 사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를 봐주셨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입장도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제 아들이 20살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 또 시어머니가 될 거겠고 제가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 태어난 아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본적으로는 양쪽에서 딱 건강한 양육자가 되고 조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패턴이지, 조부모님께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아이들을 맡아주고 엄마 아빠가 돕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주로 자기 자식은 키우되 조부모님의 도움을 상황 안에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아이를 낳고 본인들이 볼 생각 자체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무슨 그런 것 부모예요. 일단은 본인들이 해서 안 될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이 지금 직업이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본인도 어쨌건 육아휴직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익이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의 그 조그만 불이익도 보지 않으려고 모든 걸 어머님한테 떠넘기는 거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저 아까 뭐 짠하다고 하셨는데 뭐 짠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괘씸한 부분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이 부부한테 좀 한마디 조언 좀. 자기 아기는 자기가 키우고요. 본인들이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애를 키우세요. 좋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많은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패션리님, 부모 커리어는 커리어도 아니냐, 너무 뻔뻔하다 하셨고요. 화이트 라떼님, 관절 망가져요. 오키님, 골병 들어요. 애봉공 없다고 하잖아요 하셨고요. 밀크커피님, 키우다가 애 아프면 또 어머니 탓할 게 뻔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